그것도 뭐 이야기했었어요. 그 친구들이 왜 바로 개원을 했냐, 왜 바로 개원을 했냐, 이거 추천하냐. 저는 절대 비추한다고. 네. 원장님이 바로 개원하셨는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연세미도 성형외과 김원장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17일 날 세브란스 저희 후배들, 성형외과 의구 후배들한테 요즘 개원가에서는 어떤 수술을 하고 이제 개원을 했을 때 뭐 필요한 조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에스테틱 컨퍼런스라고.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는 미용 수술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하안검 수술도 제가 트레이닝 받는 4년 동안 한 2케이스 봤나?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대부분 재건 성형을 배우게 되고, 개원가에 와서 이런 미용 성형에 대해서는 완전 모든 것이 다 이제 리셋이 돼서, 물론 그런 재건 성형들이 밑바탕이 되긴 하지만은 쌍꺼풀이면 쌍꺼풀, 뭐 코수술이면 코수술, 하안검이면 하안검, 뭐 거상이면 거상, 그런 수술들은 완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왔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연락이 온 게 거기서 이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동기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홍렬아, 과장님이 너 발표하래. 왜? 일단 와서 에스테틱 컨퍼런스 발표하래. 받았을 때 이제 꽤 왔구나.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차쯤에 이제 많이 발표를 하시거든요. 이제 보고 이제 과장님이 조금 이제 개원가에서 조금 이제 무르익은 것 같다 싶으면은 그 주니어 스텝 선생님을 시켜가지고 얘 불러 이러면은 이제 연락을 돌리죠. 저도 첫 번째는 이제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준비도 해야 되고 병원 경영하고 수술하기도 이제 바쁜데 또 신촌까지 가야 되잖아. 가서 발표하고 애들 밥도 사줘야 되고 뭐 등등등등. 실제로 이게 연락을 여러 명 돌렸대요. 근데 이제 거절한 선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분위기가 뭐 거절해도 뭐 그렇게 뭐 껄끄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절할까 말까 하다가 동기 형이 부탁하는 거라서 일단 뭐 제가 막 제일 많이 하는 거 하안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왔는데, 역시나 하안검에 대해서 애들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찍은 것보다 훨씬 더 의사들이 듣기 좋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왔거든요. 요즘 정확하게 지방 재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 디자인이 안아 골절이나 얼굴뼈 골절, 이제 정복수를 할 때 들어가는 디자인이랑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안검을 할 때는 쌍꺼풀 가쪽 피부와의 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쪽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디자인이 좀 떨어져야 된다. 그런 거나 중안면 거상을 할 때 뭐 어느 방향으로 당겨야 되고, 벡터는 어떻게 되고, 어떤 지점에 또한 실을 뭐 쓰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니까 뭐 애들이 이제 나중에 회식 때 의국장이 너무 좋았다고.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갔다 오신 거예요? 그게 또 예전이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는 진짜 정말 큰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거의 레지던트들은 다 참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테이블도 이 테이블 한 2배 정도 돼요. 너비만. 그리고 스텝 선생님, 저희 그 동기 형 포함해서 2분 계셨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레지던트들 10명 초반? 발표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훨씬 이제 부담은 덜했죠. 편하게 그냥 서로 이야기하듯이 발표하는 도중에 질문도 받으면서 편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놀란 게 그 여자 레지던트들의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거의 한 연차당 1명이나 2명 꼭 있더라고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저희 때부터 이제 1명씩 조금 들어오다가 2명이 있는 연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분위기도 훨씬 이제 부드럽고. 근데 역시나 1년차는 좀 많이 얼어 있더라고요. 많이 혼나고 그런지 그 친구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동영상도 찍은 것도 이제 보여주면서, 나중에 또 이제 회식 때 그 펠로우 선생님이 계신데 첫 수술로 이제 하안검을 하셨는데 본인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를 보고 이제 뭔가 이제 해답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도움이 돼서 기뻤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희 거 유튜브 영상을 레지던트 개업하기 직전에 성형외과 쪽 분들이 많이 보시네요.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거 보고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이제 성형외과 의사면은 당연히 이제 칼을 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뿌띠 시술도 정말 좋다. 그리고 수술로 해결을 못할 거를 이제 뿌띠나 다른 레이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 뭐 개원할 때 뭐 어떤 점은 뭐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개원 준비는 언제부터 하고 참고했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 뭐 좀 이야기도 해줬어요. 아까 전에 네. 개원 관련된 사기 관련된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해주셔서 뭐 인테리어 같은 것들 항상 무조건 잠금 다 치르지 말고 그걸 최대한 나눠서 그리고 그걸 그냥 두면 안 되고 옆에서 이제 계속 봐야 되고 저희는 처음에 한 10%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에 뭐 한 2번,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인테리어 할 때도 그 항상 보여주는 것과 실제 이제 시공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옆에서 이제 가이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도 저거 있잖아요. 저거 데스크에 저기 세팅 글라스라고 저 지금 고동색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 처음에 잘못 와가지고 저희가 골랐던 컬러가 아니고 완전 그냥 검은색이 온 거예요. 바꿔달라고 했죠. 근데 저거가 이제 주문을 하면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개원이랑 임박하게 그렇게 교체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만족해요. 저거 뭐냐 정수기 네. 구멍 뚫는 것만 해도 좀 이상하게 뚫어가지고 저거 새로 뚫었어요. 저 뒤로 가는 게.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버스 광고도 하고 지하철 광고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봤지만은 가장 이제 재밌었고 효과적인 거는 이제 유튜브다 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뭐 세금 공부, 뭐 1월달 부가가치세, 4월달 부가가치세, 6월달 종소세. 나중에 성실 납세자 해서 그러면 공공항에 라운지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요? 있잖아요. 모범 납세자 상인가? 네네. 네, 그거 받으면은 공항에서 라운지를 쓸 수 있대요. 그래서 꼭 가보려고요. 성형외과는 플라스틱 앤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인데 대부분 정말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 쌍꺼풀하고 뭐 눈하고 코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레지던트 4년 동안 항암 한 2케이스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용은 이제 나오자마자 새로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레지던트 때 에스테틱 컨퍼런스 오신 선배님들께 많이 배웠지만은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게 보람차고 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이야기했었어요. 그 친구들이 왜 바로 개원을 했냐, 왜 바로 개원을 했냐, 이거 추천하냐. 저는 절대 비추한다고. 네. 원장님이 바로 개원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고 시행착오도 너무 심했고 일단은 개원을 하면은 수술은 요만큼 이제 운영이랑 그런 것들도 이제 이만큼 있는데 모든 어느 정도 이제 수술의 실력이 완성되지 않고 개원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스트레스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많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최소한 그래도 1년이나 2년 정도라도 페이드 생활을 해보고 그렇게 개원을 해라. 뭐 물론 더 좋은 방법은 뭐 작은 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시스템의 병원들을 경험을 해보고 본인이 맞는 시스템에 맞게끔 이렇게 개원을 준비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건 의사는 사업적인 마인드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의사의 마인드가 좀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들의 이제 몸을 다루는 거고 아직은 좀 더 이제 뭐 사업에 대해서 크게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크지. 물론 저도 뭐 돈은 좋아하거든요. 돈은 좋아하지만은 의사는 뭐 그쪽으로만 너무 가면은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뭐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은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의사의 본질은 가지고 뭐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죠. 뭐 지금. 네. 요즘은 너무 정신이 없어요. 12월보다 1월이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바빠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이제 유튜브 보시고 많이 오셔가지고 또 더 감사하게 뭐 다른 이제 병원들이랑 비교했지만은 이 병원은 뭐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들어서 왔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봤지만은 그래도 원장님이 제일 이제 편안하게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병원을 결정하게 됐다. 또 어떤 분은 냄새가 좋아서 이제 직원들한테도 냄새가 좋고 막 환자복을 입었는데 환자복에서 냄새가 좋았다고. 방심할 구석이 없습니다. 반가웠어요. 일단 과장님도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다른 스텝 선생님도 그리고 예전에 그때 저 브이로그 찍을 때 홍렬아 내가 마흔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 그분이 그분이세요? 아니요 그 선생님 아니신데 그 선생님도 수술이 좀 늦게 끝났어요. 그 브레스트 수술인데 바이레터럴 트램이라고 배에 있는 살을 두 짝을 나눠서 가슴을 두 개를 재건을 하는 수술.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 수술 끝나고 이제 제가 회식하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오랜만에 뭐 좀 친정 간 기분 좋았었어요. 뭐 그때 뭐 잠깐 말씀드리긴 뭐 친촌에 가면 몸이 뭐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잘 안 가는데 가면은 좀 몸이 안 좋아지죠. 옛날 기억 때문에 이제 농담삼아 이야기했는데 재밌었어요. 반가웠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 레지던트 친구들 보는 것도 되게 귀여웠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를 보니까 뭐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상 뭐 제가 에스테틱 컨퍼런스 신촌에 다녀온 이야기였고요. 너무 이제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저는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뭐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은 불러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세미도 성형외과 김원장이었습니다.